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단단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남북길이 약 1000km, 동서평균폭 약 300km의 반도 국가죠. 한반도의 총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이고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한은 총 면적의 45%인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남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크기가 세계 109위에 불과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들까지 이토록 많이 치루었는데도 멋진 나라가 되어서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는 것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먼 과거에서부터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무역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크고 작은 전쟁도 수없이 치루었습니다. 중화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중국 문화가 최고고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중국 민족의 사상을 말하는데요. 세계를 중화국가와 그 외의 적으로 구분해서 화의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합사회 교과서 7단원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자문화 중심주의, 국수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널리 퍼져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퍼졌다고 믿기도 합니다. 역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도 바로 이 중화사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의 줄임말입니다. 2002년부터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억지 모토 속에 국가 주도로 체계적인 왜곡이 진행된 것이죠. 중국 동북 3성 지역인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명목하에 막대한 돈을 중국 정부가 투자하고 쏟아부었습니다. 동북공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동북 3성 지역은 과거 우리 역사의 배경이 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까지 매우 크게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중국의 억지 주장을 팩트로 반박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중국은 남과 북이 통일된 후 옛 고구려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독립된 나라가 아닌 중국 지배를 받았던 지방 정권이라고 끊임없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은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과거 우리 역사가 전개되었던 땅의 일부를 현재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역사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그 역사의 주체가 달라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중국의 다수 역사책에도 고구려가 별도의 국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중국 역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중국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적 기록을 부정하면서 억지 주장을 나날이 더욱 심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연구가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와 학계는 지속적인 항의를 전개했는데요. 처음에 중국은 학계 일부의 학문적 논의에 불과하다며 국가정책은 아니라고 시치미를 뗐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단을 발족하고 바른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은 2007년 동북공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보여주기식 연출에 불과했고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요하게 동북공정 작업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영산이죠. 중국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을 정비하고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구려 성벽의 일부도 만리장성에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백두산 일대가 중국의 것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만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중국의 문화공정 역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한국 민요인 아리랑을 자신들의 노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므로 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리랑도 중국의 문화다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 정부가 아리랑이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전에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먼저 등재했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 바이두 백과는 아리랑의 배경지를 중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으로 홍보하고 있기도 한데요. 꾸준한 항의와 공론화를 통해 2023년 11월 바이두 백과에서 조선족 표기가 드디어 삭제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을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어이없는 왜곡 앞에 기가 찰 뿐입니다. 우리 고유의 의복인 한복을 중국 전통 의류인 이것으로 편입시키겠다라는 시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나라의 의복인 한푸가 기원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둘은 누가 봐도 전혀 다른 옷입니다. 중국 사극 등에 우리의 한복을 입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한복은 중국의 옷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고도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누가 봐도 술책이 분명했던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한국 사극 드라마 킹덤을 통해 조선의 전통 복식이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조선의 갓을 킹덤 햇이라고 부르며 세계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을 비롯해 영국 등의 패션쇼에서 한국의 갓이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활용되게 이르렀는데요. 어이없게도 중국 사극 속에 갓을 쓴 중국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복은 2021년 10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한민국의 의복 한복으로 영문 등재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미국 조지아주를 포함한 3개 주와 4개 도시에서 한복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 삼겹살, 쌈 문화까지 한국 음식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거짓 주장을 끊임없이 중국은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김치가 중국 고유의 문화이자 음식이다라는 김치 공정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 백과는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며 파오짜이가 시작이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치는 중국 파오짜이를 한국이 훔쳐다가 이름만 바꾼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한국어로 김치를 검색했는데 파오짜이 항아리가 검색되어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죠. 소금에 절인 채소 파오짜이와 우리의 김치는 만드는 방식은 물론 맛까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김치 담그는 문화인 김장도 대한민국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김치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다방면에 걸친 집요한 중국의 왜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겠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니까요.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건이 새롭게 대두되면 추가로 조사하고 영상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이제 제가 지겹도록 말하고 있긴 하지만 원하신다면 하십시오.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